예, 그러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로봇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보고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네. 시장에서까지 개화했다고 보긴 좀 힘들다 보니까 네. 로봇에 관심이 있으면 갑자기 막 아동용 로봇 교육 업체 뭐 그런 데인데 제일 많이 오르고 네. 뭐 로보가 종목명에 들어가 있으면 다 오르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이참에 좀 공부도 할 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사실 이제 로봇 하면 그냥 테마로 많이 움직였어요. 예전에 네. 저번에도 한번 우주항공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사실 예전에는 테마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제 실체가 보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역시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실체가 좀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가치를 한 9천억 정도에 인수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대차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에 비해서 사실 로봇 분야가 좀 너무나 약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M&A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맞아요. 로봇 회사가 또 상장을 했더라고요. 따상했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뭐 굉장히 좀 화두가 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질 수 있다는 또 증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릴 건 아닌데 이 회사가 뭐 예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치고 1등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경진 대회에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휴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경쟁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생태계 안으로 이제 들어오고 또 대기업들이 후방 지원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 적극적인 기업이 바로 LG그룹이거든요. LG그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분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볼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네.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오늘도 뭐 애플카 얘기 나오고 네. 다들 이제 그런 것들만 보시는데 로봇도 좀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시장은 이제 한 3가지 축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용 로봇,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로봇 팔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타주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은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배송. 네. 자동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축입니다. 이제 그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포스코 ICT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예전에 미스터 마켓 책에도 네. 들어가 있는데 RPA라고 네. 이제 사무 자동화 하는 이제 그쪽도 있는데 그건 약간 소프트웨어 기반이죠. 이 3개가 이제 축인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가장 커지는 쪽은 일단 산업용 로봇과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로봇이 커지는데 사실 산업용 로봇 하면 무조건 일본 기업들이 일단 이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좀 석권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일부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뭐 감속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올인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대면을 꺼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이 그게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비대면. 어떻게 보면 로봇이 또 배송을 해주면 상당히 사람과 사람과 터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런 비대면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서비스 로봇 성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표면적으로 좀 아래에 있었던 이 로봇 관련된 부품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좀 수면 위로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고 종목은 제가 오늘 한 2개 정도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 네.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로보티즈부터 시작을 해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에 로봇자 하면은 그냥 다 하는데 사실 로봇 붙은 거 중에 아닌 기업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로봇 붙었다고 다 로봇을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공부는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로보티즈는 뭐냐면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까 제가 이제 올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올인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로봇 팔 있잖아요. 네. 팔에 이렇게 물건을 짚고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팔꿈치라 그러죠. 여기 감속기가 들어가요. 이 속도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절을 못하면 이게 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사람 팔은 우리는 마음대로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일본의 뭐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로보티즈가 이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배송용 로봇이잖아요. 네. 이쪽을 이번에 그 서울 마곡동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이 회사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마존도 그렇고 또 미국의 유명한 그 배송업체죠. 페덱스. 또 중국에는 징동닷컴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지금 다 개발 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로보티즈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이 회사는 LG전자가 지분 한 30%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예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했고 LG전자가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 이렇게 공장 같은데 공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주는. 그 한창 공장 자동화 그래서 네, 얘기할 맞아요. 때 네. 언급됐었죠. 근데 이제 LG전자 그룹이 다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로보스타를 그 배경으로 인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뭐 어쨌든 전지 앞으로 설비 투자 더 늘리는 거 다들 아실 거고 LG 이노텍도 그 애플 관련해서 계속 증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광저우 공장 이쪽 증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LG 그룹사들이 다 앞으로 투자를 늘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로보스타의 그 어떤 로봇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계속 커진다는 측면에서 로보스타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산업용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용이 같이 결합된 회사고 로보스타는 산업용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LG그룹에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 약간 차별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로봇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좀 헷갈리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연블리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두 종목 제가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덴탈 업체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포인트 두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화장품하고 비슷해요. 화장품, 예. 백화점처럼 정말 못 올라가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표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또 치과는 더욱더 안 갑니다. 예, 또 입을 벌리고 해야 되니까 감염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이제 대표적인 덴탈 기업들 임플란트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3분기까지는 실적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막상 4분기 뚜껑을 열었더니 저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실적 발표하고 너무나 이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정말 기대를 안 해서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이쪽 시장이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정말 억눌려 있었어요. 특히 이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던 배경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 쪽은 이 덴탈 수요가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코로나 때문에 아 저거 올해는 힘들겠다 이렇게 다 그냥 평가 절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백신 때문에라도 조금씩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덴탈 수요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치과를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나쁠 게 없는데 실적도 이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 중에 하나가 하방은 단단한데 네. 뭔가 이제 위가 열릴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덴탈 회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은 잘 나왔고 이제 마지막 나온 모멘텀은 어쨌든 백신 접종이 빨리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보다 좀 본격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이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좀 덴티움하고
바텍을 한번 좀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면 덴티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특히 실적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증권사에서 그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적 발표를 안 하는데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증권사에서 이렇게 실적 상향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탐방을 갔다 오거나 아. 상향 가이던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발표했을 때 되게 잘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덴티움도 예상보다 좀 잘 나올 것 같고, 물론 작년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어쨌든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장기간 주가도 눌려 있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등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덴티움이 2등 아니면 3등 이렇게 디오랑 좀 경쟁해요. 네. 근데 덴티움이 좀 어쨌든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바텍은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가면 요즘에 엑스레이 단층 촬영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글로벌적으로 점유율도 되게 높은 회사인데 중국이나 해외 쪽에 매출이 좀 막혀가지고 그동안 안 좋았고,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터졌을 때도 이게 사실 이런 바텍이나 이런 엑스레이 기계 업체들은 의사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대요. 왜냐 기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대부분 영업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바텍은 손실을 감수하고 작년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의사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켰대요. 아. 온라인으로도. 근데 사실 그게 다 비용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씨를 뿌려놓고. 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데 미리 이제 한수 앞을 내다본 거죠. 당장의 네. 손해보다. 그래서 그 결실이 벌써 맺어지고 있고, 올해는 아마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저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텍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덴탈과 관련해서 덴티움과 바텍 또 추려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